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혁입니다. 8월 10일 수요일 시장 정리하고 대응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조정은 맞는데 지수는 올라간 그런 재밌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이 왜 이런 모습을 보여줬고 오늘 시장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느껴야 되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하고 좀 얘기를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시장은 막판에 지수가 13포인트 이상 이렇게 끌어올려가면서 또 새로운 지수를 만들어냈어요. 코스피 기준으로. 반면에 코스닥은 개인 투자가만 외로이 4천억 이상 순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7% 정도 하락을 했어요.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아시겠죠? 왜냐하면 이 코스닥의 그 종목의 성격이 우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술 성장주에도 잘 못 들어가고 그 후속적인 이제 조그만 소재나 뭐 이런 쪽 재료나 이런 쪽의 종목들이 많고 또 뭐 경기 관련주 소위 말하는 뭐 가치주 이래도 가치주로서 큰 놈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공백 현상이 생기고 또 아시겠지만 신용융자금의 한 70% 이상이 코스닥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런 조정이 오면 코스닥은 이런 현상을 겪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스피 기준으로는 외국인들은 뭐 1769억 정도 순매도를 했으니까 아주 강하게 판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개인이 3549억 정도 샀어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드는 의문이 자, 그러면 오늘 같은 시장이 지수는 오르면서 끝났는데 그럼 이게 조정이냐 아니면 하락의 시장이냐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을 하는 거냐 그래서 여태까지 시장을 끌고 오던 소위 말하는 기술 성장주는 이제 빨리 팔아야 되냐 그거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조정인가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조정이다. 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숨 고르기.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하락을 하려면 하락을 할 만한 굉장히 그럴듯한 그리고 시장에 상당히 임팩트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없어요. 여러분 그게 꼴랑 이겁니다. 기술 성장주가 너무 많이 올랐다. 그동안에. 그게 이유예요. 근데 많이 오르면 위험한 거는 사실이지만 그러면 기술 성장주에서 여태까지 시장을 주도해 갖고 오던 그런 종목들이 그럼 가치가 없느냐? 걔네 장사 못했냐? 실적이 뒷받침 안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답도 잘 낼 수가 없어요. 잘 하잖아요. 그리고 내년 후년 계속해서 더 잘할 것 같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컨택이냐 언택이냐 뭐 이런 거의 다툼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언택이기 때문에 오른 게 아니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을 뭔가 기존의 틀을 깨트려야 될 만한 그런 재료나 패러다임을 찾는데 실패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성장주 가는 걸 좀 멈추고 새롭게 만드는 이쪽이 좀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디테일하게 이걸 좀 짜지 못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조차도 성장주가 안 되고 이제 가치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럼 이 시장이 무너져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싫은 거예요. 무너지는 건 싫어. 그러니까 지금까지 앞장서서 가든 아주 쉽게 얘기하면 앞장서서 가든 그런 경기 민감주가 아니라 기술 성장주가 아주 꼴보기 싫어요. 나는 팔았는데 쟤네들 사갖고 계속 가. 그래서 저거 좀 멈춰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제 이쯤 되니까 이쪽에 가치주 좀 이거 해서 올라가야 되면 좋겠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시장이 죽으면 안 되잖아. 죽으면 무슨 가치주고 성장주고 어딨어요? 다 같이 죽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또 원치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보면
실탄도 없어.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 개인 투자가들이 몰려가지고 지금까지 시장을 주도하면서 이끌어왔던 종목들을 개인 투자가들이 살 때의 그런 파워 자체를 기관이 못 내고 있어요, 지금. 돈이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왜 돈이 없을까요? 그동안 상당히 오랫동안 뻘짓했잖아요. 맡겨봤자 수익률 없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스마트 개미가 돼서 내가 직접 할래. 그리고 올해 특별한 경우지만 해보니까 직접 하는 게 훨씬 나은 것 같다는 생각에 점점 개인들은 자신감을 갖는 거죠. 아, 니들한테 안 맡겨. 그런데다가 시장도 잘못 봐갖고 냈다 그동안 몇 개월 동안 외국인이랑 같이 팔아놨으니 뭐 그런 게 없죠. 그러니까 강력한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만든 작품이 현대차다. 현대차가 그런 가치 주면서 성장성도 있고 이게 잘 박자가 맞아떨어진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미 권했고 오케이 현대차 말대 그건 너도 좋아. 그 다음에 제가 무슨 얘기했죠? 통신사, 현대차, 자동차, 통신사, 그 다음에 엔터테인먼트까지 가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은데 말은 된다. 근데 현대차, 자동차까지는 용인할 수 있는데 나머지 통신사나 뭐 엔터주는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더 좀 만들어 봐라. 그러니까 지금은 개미가 갑이에요. 개인이. 그러니까 만들어 봐. 그래서 만들어서 말이 되면 우리도 살게. 뭐 주식 투자 돈 벌려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무슨 천군백군 나눠가지고 왜 초등학교 가면 줄 잘못 써갖고 천군 모자 쓰고 백군 모자 이렇게 해서 되면 죽어라고 싸우잖아요. 뭐 주식시장은 그런 거 아니니까 돈만 되면 우리 할 수 있다. 근데 뭐 어떻게 될 건 말이 되게 만들어 다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개인 투자가들 입장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 어마무시하게 갖다 놓은 돈으로 사줄게. 살 수 있어. 근데 지금은 나를 좀 설득 못 시키는 것 같아. 약간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난 떨어지면 지금까지 가던 거 다시 살 거야. 이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펼쳐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냥 개인들끼리 하는 얘기처럼 풀어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그러면 갑자기 왜 가치주 얘기가 나왔느냐? 경기 관련. 우리나라에서는 경기 관련주를 자꾸 가치주라고 그러는데 그거 가치주 아닙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가치가 뭐예요? 밸류인데 걔네가 밸류가 뭐가 있어요? 다 지난 밸류지. 옛날에는 화려했었지. 근데 앞으로는 점점 안 화려하죠. 그런 애들 많아요. 그런 건 손도 대면 안 된다는 게 제 지론 아닙니까? 바뀌면 바뀐 대로 해야죠. 근데 그럼 그런 얘기가 왜 나오기 시작했냐? 이게 미국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제가 하나 좀 여러분들한테 제가 여기다 좀 띄워드릴게요. finbiz.com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거 깔아놓고 매일 아침에 일어나시면 한번 보세요. 미국 시장 쫙 나와 있어요.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마켓 맵까지 아주 잘 나와 있고 거기 이제 그 각종 블룸버그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매체나 또 매체를 통해서 어떤 애널리스트나 주식시장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냈던 그런 커멘트들이 전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면 더 좋은 게 뭐냐? 번역기까지 있어가지고 한국말로 다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말이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시장 너무 달렸잖아요. 우리 달린 건 달린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수소차. 여러분 한 대도 안 만들어 놓은 회사가 수소차를 한 대도 안 만들어 놓은 회사가 현대차보다 시가총액이 크고 뭐 그런 상황이잖아요. 미국 시장이라는 게. 거기서 성장주라는 거는 그런 식으로 달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우려, 그리고 또 걔네들 너무 달려서 계속 달릴 수가 없으니까 멈칫멈칫하니까 그 사이에 많은 유동성을 해서 이제 이쪽도 한번 보자. 그런 그 얘기가 의견이 며칠 전에 실렸어요. 그래서 저도 읽었는데 미국
애널리스트는 뭐 다릅니까? 걔네도 뭐 허당인 애들 많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 보고 되게 웃었어요. 얘네도 참 되게 한심하네. 얘기하는 게. 네? 미국은 우리보다 코로나가 더 난리를 쳐서 꼼짝을 못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게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로 넘어와서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조금 비벼서 다시 이제 각색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코로나가 어쨌든 간 11월 안에 백신이 나올 거 아니냐. 그것도 되게 웃기는 거예요. 뭐 소련이 뭔가 확인되지 않은, 소련만 주장하는 약이 나왔다고 그러지만 그거는 뭐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단계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하여튼 지금 전 세계가 매달려서 그 약을 개발하려고 지금 뭐 온통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빨리 되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진짜 바라는 3상이 지나고 진짜 적절한 조치 후에 인증받을 수 있는 약이래야 되는 건데, 근데 이제 그런 약이 나오면 이게 이제 확 풀려서 막 여행도 다니고 또 중국 사람들 막 우리나라에 와서 면세점에서 막 물건도 뒷다 사고 뭐 그럴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접목시킨 거예요. 그런데 아니 생뚱맞게 그러면 뭐 바람은 그렇지만 바람은 제 생각에 그냥 이달 안에 백신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의 바람이 그럴지도 몰라요. 근데 뭐 골드만삭스가 11월에 나왔는데 이게 너무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아니 골드만삭스가 WHO도 아니고 걔네도 자기네 이익에 반해서 뭐 예측하고 그러는 거지. 골드만삭스가 언제 백신 나올지를 걔네들이 어떻게 알아요? 우리나 똑같죠. 백신에 관해서는 그냥 바람이지, 바람을 얘기한 거죠. 더 빨리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그건 그때 사도 된다는 거예요. 걔네가 그냥 백신 나왔어 이러면 쩔거덕 상한가 붙여서 매매 없이 그냥 갈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아니잖아요. 근데 미리 가서 왜 거기 가서 보초를 쓰냐 이거예요. 대단한데. 그러니까 한 2박 3일 오르다가 다시 묶이고 다시 물리고 하는 데를 왜 가냐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조정이 많아요. 맞아요. 근데 왜 끝에 13.68 드러났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일이 옵션 만기. 외국 애들은 오르는 쪽에 걸었고 우리 기관은 빠지는 쪽에 걸었고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애들은 뭐해? 지수가 올라야 좋아. 네. 여러분 다시 삼성전자 이 방송 보시고 난 다음에 HTS 열어서 삼성전자 다시 보세요. 네. 얘네가 외국인 애들이 언제부터 사나? 3시 넘어서 3시 10몇 분부터 한꺼번에 잡아 올라서 끝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어요. 얘네는. 그래 하루 종일 니네 마음대로 해봐 한번. 그런데 우리도 팔 거 팔고 다 하겠는데 근데 마지막에 지수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딱 만들고 끝내자 이거잖아요. 꼼짝이 못해. 삼성전자 그렇게 하면 꼼짝을 못해. 삼성전자 오늘 기관 순매도가 25, 그렇게 큰 회사가 25밖에 팔 수가 없어요. 이거보다 59,000원보다 더 낮은 가격에도 팔았었는데 팔 수가 없어. 이 얘기 뭐예요? 뭐 그렇게 많이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왜? 그동안 외국인 쫓아서 몇 개월을 팔았거든.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들은 제가 말했잖아요. 54,000원대에 산 분들 요새 아주 삼성전자 갖고도 짭짤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오늘 142억 개인이 팔았어요. 그리고 지수는 올랐어. 네. 그냥 개인 투자가 이런 거 잘하는 스마트 개미는 민도 보고 뽕도 따고 다 한 거예요 지금. 지금 시장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무슨 가치주나 무슨 그 느닷없이 경기 관련주 이렇게 하면 설득력이 너무 떨어져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약이 나오고 그러면 사람들이 막 이제 여행도 가고 뭐 이렇게 하면 그동안에 소비 못했던 보복 소비가 일어나서 그것들이 팍 가고 그건 맞습니다. 그건 맞아요. 근데 지금 그거를 미리 생각해서 그러면 오늘 그 면세점 관련이나 이런 애들이 특히 호텔신라나 이런 것들이 오른 거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거를
어? 호텔 신라가 116억씩 외국인들이 오늘 느닷없이 산 게 그거라고 생각하세요? 기관도? K는 312억 팔았어요. 왜 그러냐면 얘네들도 그 팬데믹 이후에 이쪽이 굉장히 나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도하게 팔았어요. 과매도를 했어. 개인은 호텔 신라는 중간에 한번 움직였잖아요. 움직였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지만. 그러니까 지난번 4월 말경에 고점을 뚫어야 이번에 이제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제 처음 빳빳하게 한번 양봉 세웠는데 이거는 개인 쪽에서는 한 1,700억 정도가 과매수 상태란 말이에요. 호텔 신라가. 그러니까 오늘 쫙 뛰니까 그냥 바로 팔죠. 그 외국인들이 왜 있냐. 이제 보세요. 중국 사람 한 명도 안 왔죠. 우리나라에 팬데믹 때문에. 그러면 호텔 신라를 포함한 그런 면세점 업체가 손가락 빨아야 돼요. 여러분 실적 한번 보세요. 그런가. 의외로 장사 잘했습니다. 거기에는 또 그들만의 뭐 장사 방법이 있는데 장사 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올라가는 거는 나중에 약이 나와서 여행이 잘 이루어지면 대박 날 거를 미리 반영한 게 아니라 실적이 그냥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 저는 그래서 오늘 시장은 조정치곤 되게 잘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얻은 게 뭐냐? 오늘 조정 나올 때 뭉개졌다가 되살아나는 순서를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항상 그렇습니다. 시장이 눌렸다가 되살아나오는 순서 있죠. 만약에 이게 하락의 시작이거나 조정이 아니라 하락의 시작이면 오늘 못 올라와야 돼요. 못 올라와야 된다. 그게 아니라 막 군데군데 돌리면서 끄적끄적 막 올라오잖아요. 그것도 막 개인들이 사서 이렇게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실제로 네이버나 이런 거는 플러스는 안 났지만 개인이 한 560억 이상 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죠. 아니면 더 빠졌을 텐데.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오늘 이렇게 살아나오는 순서를 보면 이게 이 조정이 끝나고 나면 이 시장을 선도를 어떤 순서대로 하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한번 미루어서 짐작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이 조정이 깊고 길면 좋겠어. 아니 긴 건 아니고 좀 깊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우리 백만개미들도 더 살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제가 뭐 특별히 여러분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시장이 그 얘기는 뭐냐면 시장에 그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평균 매수 단가가 현가에 가까워야 시장에 힘이 생기죠. 그죠? 지금 예를 들어서 현가가 50만 원이야. 근데 이거를 평균 매수 단가가 20만 원이야. 그럼 이게 불안하지 않겠어요? 팔고 싶지? 근데 이렇게 한번 뒤집어 놔서, 그래서 내릴 사람 내리고 새 사람 들어와서 이렇게 해서 지금 50만 원인데 평균 매수 단가가 40만 원이야. 이러면 어떻게 돼요? 힘이 강해지지. 힘이 강해지죠. 더 갈 수 있는 파운데이션이 생기잖아요. 평균 매수 가격과 이격이 좁아지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끝에 플러스 만든 놈은 플러스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었고, 이게 인기가 제일 좋은 카카오 같은 거는 여기서 놓치면 조금 더 깊이 이동평균선 그 다음 단계로 내려가야 되니까 여기서 돌리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되게 그냥 플러스를 어쨌든지 만들려고 돌린 것 같고, 뭐 LG화학 이런 것도 이격 아직도 있으니까 조금 그거 맞추기를 어차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맨날 오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시면 시장이 되게 조정치고, 이런 말이 될지 모르지만 참 이쁜 조정이다. 우리가 기다리는 조정이다. 그래서 이런 때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조금 더 담고 싶으면 분할해서, 여러분, 분할해서 이 조정이 어떻게 끝날지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 자꾸 이 가는 거를 꺾어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보려고 의도를 자꾸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지만 뭐 어쨌든 간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안 되면 맨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키 맞추기예요. 니들 그렇게 올랐으니까 얘네도 좀 가야지. 옛날에 편차가 어땠는데 옛날에 까불지도 못하던 것들이 지금 뭐 이렇게 이거는 이제 일상생활에서는 할 수 있는 얘기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조금 이게 그 설득력이 떨어지는 얘기긴 하지만 뭐 종종 시장에서 이게 먹혀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주식시장은 키 맞추는 게임 하는 데가 아니에요. 뭘 키를 맞춰요. 주식시장은 돈 버는 데예요. 그런 키 맞추는 뭐 이런 쓸데없는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라고요. 걔네 키 맞추러 올라오면 그냥 키 맞춰라. 그래 놓고 있으면 돼요. 나는 이쪽에 주력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 갑자기 무슨 뭐 흘러간 옛 노래를 왜 불러야 되냐 이거예요. 지금 그거 아니라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백신이 나오면 언택 카카오가 망합니까? 백신이 나오면 카카오 택시 안 부르고 카카오 대리운전 안 부릅니까? 그게 편한 걸 이미 우리가 알았는데 그냥 카드로 결제 되게 복잡해. 근데 커머스도 얘네 네이버나 얘네 들어가면 결제도 되게 간단해. 그러니까 사람이 자꾸 편한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장르를 침범해 간다. 엔터테인먼트도 마찬가지다. 엔터테인먼트는 두 가지죠. 지금 이런 우리가 잡고 있는 이게 네이버나 카카오가 도메스틱 같이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세계적인 그 K-팝이나 한류 문화를 콘텐츠를 얹어서 이렇게 보낼 수 있는 네트워킹을 얘네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 엄청나게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SM의 2대 주주 된 거 아닙니까 네이버가. 그런 측면에서 볼 수 있고 또 하반기에 아직 날짜는 결정 안 됐으니까 안 됐지만 방탄소년단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인가요? 그거 지금 이제 날짜 잡고 있잖아요. 뭐 그거 이제 IPO 하기 전에 또 뭐 이런 엔터테인먼트 이렇게 해서 시장에 군부를 한번 떼야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입장으로 이거를 보면 자동차, 통신사, 엔터까지는 아직 확신은 안 가지만 그렇게 흘러가는 건 이해될 수 있다. 근데 갑자기 여기서 그동안 안 만졌으니 가치주를 하자. 곧 약이 나오면 뭐 이러면 이건 조금 설득력이 없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뭐 댓글로도 그렇고 질문해 주시는 분들이 도대체 이게 시장의 숨결이라는 건데 시장의 숨결이 뭐냐? 그래서 그런 거를 뭐 왜 아침에 일찍 사고 한꺼번에 사고 계속 쫓아오면서 사고 이게 뭐가 다르냐? 뭐 이런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시장에서 지금 매매 체결이 되잖아요. 그 매매 체결에 3원칙이 있죠. 첫 번째가 뭡니까? 가격 우선의 원칙. 그 다음에 동일 가격이라고 따지면 시간 우선의 원칙. 가격과 시간이 동시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수량 우선의 원칙. 이게 매매 체결의 3원칙 아닙니까? 이게 지금 전산으로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효과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게 밤 지새고 새로 문을 열었는데 그 악유가 생길 거 아닙니까? 야, 난 새벽부터 오판했어. 그러니까 시간 우선 내가 먼저야.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 동시에 들어온 걸로 쳐서 시간의 우선의 원칙이 다 똑같다고 본다. 그럼 뭐만 남아요? 가격. 하고 수량 우선의 원칙만 남는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체결을 지금 전산으로 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증권사에 입사했던 1977년도만 해도 증권사에 가지 않으면 주식 주문을 못 내요. 지금 우리처럼 뭐 컴퓨터나 모바일로 할 수가 없던 시절에 그러니까 꼭 가야 돼요. 증권회사. 아니면 증권회사에 거래를 터서 영업부 직원하고 상당히 친해지면 전화로 할 수 있어요. 나 누군데 나 오늘 뭐 몇 주만 얼마에 사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증권사 직원이 주문표에다가 수기로 씁니다. 동아건설 만주 얼마 이렇게 해서 매수. 그래갖고 그거를 주문대에 주문대에서 이렇게 드르르륵 하는 전화로 여의도에 있는 시장부에다 전화를 해갖고
시장부에다 불러줘요. 모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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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 모매주, 모매주, 매도, 뭐 이렇게. 그러면 그거를 각 증권사 시장부에서 종합을 해서 포스트라고 있어요. 여러분 보셨는지 가끔 사진에 나오죠. 이렇게 거래소 플로어에 이렇게 벌집 모양으로 이렇게 된 포스트들이 있죠. 그 포스트마다 업종별로 취급하는 포스트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나는 제약이다 그러면 몇 번 포스트, 그러면 시장부 직원들이 거기 뛰어가서 그 주문표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놓고 체결장을 놓고 거래소 직원이 지금 이 3원칙에 따라서 해서 체결해서 거꾸로 알려주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우스갯말로 그때 시장부 직원들은 뚱뚱하면 안 된다는 소리까지, 왜냐하면 하루 종일 그 플로어를 달려야 되니까 이 포스트 같다 저 포스트 같다 뭐 이렇게.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를 우리가 지금 전산상의 HTS에서 감지를 할 수 있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런 3원칙에 의해서 체결 형태가 막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그 체결되는 형태, 그 다음에 그 주문의 상황, 주문이 어떻게 변해가느냐, 그리고 그 기준점부터 위아래로 펼쳐져 있는 그 호가들의 물량이 어떻게 이동하는가, 그런 거를 보면 지금 이게 매도가 밀리는구나, 매수가 밀리는구나, 매수는 지금 어떤 작전을 쓰고 매도는 어떤 작전, 그리고 얘네는 돈이 없는데 안까지만 쓰고 있는 거고 얘네는 그냥 툭툭 던지는 거고, 이런 거를 감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행히 저는 이제 그걸 그럼 그거 어떻게 감지합니까? 이거는 똑같아요. 의사가 청진기로 환자를 이렇게 듣고 뭐 이거 괜찮습니다. 어떻게 괜찮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똑같아요.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제 그런 거를 자꾸 저는 확인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시장의 숨결이에요. 나머지는 자료가 하도 많아서 다 알아요. 다.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결과치는. 근데 그 매매 과정이나 하는 행태나 이런 거 보면 여러분들 제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저 만나서 이제 쭉 이렇게 하면서 제가 가끔씩 그런 얘기를 드리잖아요. 이거는 기관이 좀 이런 것 같다. 이거는 좀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바로 이제 그런 점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도 이런 쪽에 집중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많이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은 기술적 분석 좀 해주세요 그랬는데, 기술적 분석 저는 안 합니다. 기술적 분석 하는 분들 많으니까 그거 좀 참고하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처음에 이코노믹 어널리시스, 그러니까 지금 주식을 할 건가 말 건가를 정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유동성이 풀리거나 아니면 경기가 무지 좋거나 그러면 주식 투자 해야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펀더멘탈 어널리시스 해야 돼요. 거기서 산업과 종목이 결정되는 거예요. 요새처럼. 그러면 펀더멘탈 내지는 센티멘탈. 지금은 코로나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언택 쪽이나 뭐 이런 쪽 이렇게 생각하는 거. 2차 전지되니까 LG화학. 그러기 식으로 생각해내는 게 펀더멘탈 내지는 센티멘탈 어널리시스 통해서 정해져요. 그러면 그 정해진 종목을 가지고 내가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되냐를 정할 때 주로 테크니컬 어널리시스는 기술적 분석을 쓰는 거예요. 근데 요새 보면 기술적 분석을 가지고 막 시장이 뭐 앞으로 어디로 갈 거고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뭐 거의 만신이죠. 무당이나 마찬가지지. 그렇게 아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런 사람이 왜 땅을 밟고 다녀요? 그렇죠? 집 팔아서 다 그거 사면 떼부자 될 텐데.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은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자꾸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이미 제가 기술적 분석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이렇게 짧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프 하나 놓고 한 10분 동안 설명하기, 그게 뭐 말이 되겠습니까? 그거?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그렇게 질문하신 분에 대한 답변은 이렇게 해드리고, 다행인 게 저는 어제 올린 것도 6만, 거의 7만 가까이 뷰가 나왔는데, 우리 그 구독하시는 분은 25%밖에 안 되고 나머지 분들 다 보고 가셨는데, 뭐 저는 뭐 구독에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니까, 그래도 그렇게 많은 분들이 그 영상을, 제 채널의 영상을 봐주셨다는 거에 대해서 더 이제 제가 책임감을 느끼고 진짜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어제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놓쳤던 게 있어요. 어제 한 분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건 진짜
기가 막힌 질문을 하신 거예요. 아, 나는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시장 잘 모르는데 스타트하는 사람은 포트폴리오 어떻게 짭니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기존의 포트폴리오 얼마를 묶어두고 이러는데 난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돈뿐이. 제가 그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죄송해서 이제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간단하죠. 자, 지금 시장에서 제가 권장해드리는 모범 포트폴리오니까 꼭 이게 로얄로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라면 이렇게 하겠어요. 돈이 100이 있다. 그러면 일단 60을 주식에 담을 거예요. 그것부터 정해야 돼요. 주식 얼마, 현금 얼마, 뭐 주식 얼마, 채권 얼마, 주식 얼마, 뭐 금 얼마,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 너무 복잡하죠. 그러니까 그냥 주식, 현금 이렇게 하는데 한 60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어떤 산업에 할 건지를 먼저 정하세요. 포션을. 뭐에 얼마, 뭐 2차 전지에 얼마, 뭐에 얼마, 뭐에 얼마. 그래서 그 포션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표적인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을 정리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LG화학하고 SDI하고 이렇게 겹쳐서 사실 필요는 없잖아요. 같은 포트폴리오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종목을 정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사들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마침 요새 조정기니까 요새는 쉽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일단 이렇게 해서 처음에 들어가서 이게 제대로 가는 놈이다라는 확신이 섰을 때 들어가는 거는 떨어질 때 너무 기다리면 못 살 수 있으니까 그냥 처음에 10% 정도는 그냥 들어가서 일단 물려라. 그 말씀 드린 거 기억하시죠? 일단 물려야 그 다음에 그 현대차 그런 거였죠. 그래서 현대차도 뭐 오늘 그래도 수익남이잖아요, 아직.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냥 제가 그랬잖아요. 오늘 일단 일부 사셔야 그 다음에 떨어지면 단가 낮춰서 좋고 올라가면 먹어서 좋고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셔야 그 다음부터 스텝이 꼬이지가 않습니다.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새로 구성하시는 분은 그렇게 구성하실 걸 제가 권해드려요. 물론 이게 제 말이 뭐 다 맞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는 게 모범 답안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쨌든 오늘 뭐 장중에 흔들어놔서 정신이 좀 혼미해진 초보 투자자도 계실 텐데 걱정할 정도가 아니네요. 끝날 때 장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지난번 6월 8일부터 한 일주일 흔들었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뭐 내일은 뭐 당연히 옵션 만기니까 그럴 거고, 그래서 길면 그 정도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뭐 너무 이렇게 신경 써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렇게 정리하고 내일 이제 뭐 기다리던 옵션 만기일인데 내일은 의외로 오히려 평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일 한번 시장 끝나고 나서 정리해서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